여러분, 최근 잠깐 본 경제 뉴스에서 이런 제목 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은을 전략 통제 품목으로 지정. 은 가격 45년 만에 역대 최고가 경신. 1년 만에 3배 폭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은은 늘 관심 밖이었습니다. 은? 그거 그냥 금값 오르면 덩달아 조금 오르는 거 아냐? 혹은 투기 세력이 또 개미들 꼬시려고 장난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알던 그 은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자산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읽어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매번 뉴스를 볼 때는 이미 가격이 폭등한 뒤입니다. 2026년 1월 은 가격은 온스당 93.7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온스는 귀금속 무게단인데 1온스가 약 31g입니다. 소주잔 하나 정도 양이죠. 이 소주잔 하나의 가격이 93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4년 초 22달러 대비 4.2배, 25년 30달러 대비 3배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입니다.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286%, 나스닥이 62%인데 이 수치를 압도합니다. 단언컨대 이번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환, 지정학적 레버리지, 그리고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만든 공급망의 구조적 반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은 시장의 심해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과거의 고정관념부터 파괴해야 합니다. 은값 폭등하면 많은 분들이 1980년 헌트 형제 사건을 떠올리십니다. 당시 석유 재벌이었던 헌트 형제는 전 세계 은을 싹쓸이하며 가격을 온스당 50달러 근처까지 끌어올렸죠. 하지만 그것은 탐욕이 만든 인위적인 거품이었습니다.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가격은 반토막 났고 형제는 파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은을 투기판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93달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상승은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은을 산업의 혈액으로 선택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결핍 때문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은 공급의 비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은은 찍어낼 수 있는 화폐가 아닙니다. 심지어 금보다 생산을 늘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은의 72에서 80%는 구리나 아연, 납을 캘 때 곁다리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치킨을 팔려고 닭을 키우는데 달걀이 부수적으로 나오는 격입니다. 달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 세계적으로 치킨 수요가 늘지 않으면 광산 기업들은 닭을 더 키우지 않습니다. 은 가격이 3배가 올랐다고 구리광산을 무작정 팔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신규 광산 하나를 여는 데는 8에서 12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바로 캐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급은 막혀 있는데 수요 쪽에서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 인류의 진정한 화폐는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즉 줄이 될 것이다. AI를 돌리든 로봇을 움직이든 결국 에너지가 곧 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머스크가 굳이 말하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이동시키는 전기차, 저장하는 배터리, 모든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촉매가 바로 은이라는 사실입니다. 숫자로 보시죠. 태양광 패널 하나에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차보다 70% 이상 많은 25에서 50g의 은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어떤가요? 서버렉 내부의 수만 개 커넥터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비싸면 구리로 바꾸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산화입니다. 구리는 녹슬면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가 되어버립니다. 기계가 멈추죠. 하지만 은은 시커멓게 녹이 슬어고 전기가 통합니다. 여러분이 탄 자율주행차 센서가 0.1초라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쏘면 수리가 불가능한 우주위성, 미사일 시스템에서 은을 절대 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신뢰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서 터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 세계 은정의 시장의 60%를 장악한 중국이 은을 전략 통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쿼터를 잠가버렸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중국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X, 트위터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머티리얼 보틀렉은 진짜다. 평소 낙관적이던 그조차도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음을 직감한 겁니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연결됩니다. 1873년 미국이 은화 주조를 중단하며 은의 가치를 폭락시킨 1873년의 범죄, 크라임 오브 1873과 1934년 미국이 은매입법을 통해 전 세계 은을 빨아들여 중국 경제를 괴멸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을 중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 은을 방패이자 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80에서 95%를 독점하고 있는 세계의 녹색 공장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첨단 산업을 압박하기 위해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인 태양광과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은 수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과거 서구 열강에게 은을 뺏기며 경제가 무너졌던 중국이 이제는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를 독점한 힘을 바탕으로 은을 무기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막으니 중국은 반도체와 태양광의 재료를 막아버린 형국이죠. 우리는 이제 금은비를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금은 95%가 금고에 써여 있지만 은은 90%가 산업 현장에서 소비되어 사라집니다. 중국은 지금 서방 세계의 에너지 전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삼성의 결단입니다. 삼성 SDI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술의 핵심이 AGC, 은탄소 나노층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전기차가 은을 양념 정도로 썼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은을 주재료로 씁니다. 대형 전기차에 최대 1kg의 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광산에서 1년에 캐는 은이 고작 2만 5천 톤입니다. 만약 전 세계 전기차의 딱 10%만 이 배터리를 쓴다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절반이 증발합니다. 지금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 은 가격과 상하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물 은 가격의 괴리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애플, 삼성,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종이 증서가 아니라 당장 공장을 돌릴 진짜 은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은 가격 폭등은 단순한 투기의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은값 상승은 곧 태양광 발전 단가의 상승, 전기차 가격의 상승,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모든 첨단 가전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린 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자원 전쟁의 시대, 공급망의 병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뉴스를 보실 때 은값이 올랐네?가 아니라 머스크가 말한 에너지 화폐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중국의 자원 통제가 내 주식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맥락을 잊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흔들리는 자산 시장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개를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